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저는 기나긴 휴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회사로 가야 합니다. 아주 지옥 맛이네요. 지옥 맛이긴 한데 뭐 하긴 해야겠죠. 자, 이제 주차 영상입니다. 저 진짜 웬만하면 징징대지 않는데 이번 주말은 정말 힘드네요. 새로 만들었거든요. 예전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최대한 좀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우린 주도주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주도주를 잡아야 하고 전 주도주를 매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많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단기 트레이딩만 했고요. 지금 계속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뉴스만 봐도 공매도가 어떠니 저떠니 얘기가 많아요. 네, 새로 만들다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덜 만든 게 있습니다. 예,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주간 시향 요약 늘 해드리는 그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과 저에 대한 코멘트, 세 번째로는 주요 뉴스들, 국내외 뉴스입니다. 네 번째, 이제 주요 일정들 정리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때까지 미국이랑 한국만 봤는데요. 이제 유럽이랑 중국도 추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재화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대시보드인데요. 호재 포인트를 보시면, 자, 공매도 금지가 6개월 한시적 연장되었습니다. 좋죠? 이게 좋은데 대체 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가 뭐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약간은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상승이 공매도 금지 때문이다라고 하면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과연 공매도 금지가 이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오는가 하는 물음표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매도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냐, 그 웬만한 선진국 증시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린 공매도를 못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혐오감이 거의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면 외인이나 기관들은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크죠. 그 니드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금지를 연장해버리면 이 투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외인 투자자의 한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들이 심상에서 확 털고 나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거는 나가더라도 천천히 내보내야 돼요. 그 외인 투자자의 심리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한시적인 연장이다. 그 이번에 대출 연장 같은 것처럼 공매도도 연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 연준의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제를 채택했습니다. AIT라고 하는데요. Average Inflation Target이죠. 미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발표했죠.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지 않으면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얘기였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당연하죠. 예. 금리를 인상시키면 사실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금리가 인상한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죠. 경기가 좋은데 금리가 인상한다고 해서 돈이 막 빠져나가진 않겠죠. 눈치 게임이 시작됐을 뿐이지. 중국의 공업이익 3개월 연속으로 회복됩니다. 중국은 이제 코로나 타격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이제 MSCI 신흥국 자금 유입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지표 주간 전망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제조업 구매지수, 고용지표, 실업률 등 완만한 회복 국면에 한 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찝찝한 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니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살짝 안 좋아지게 나와요. 악재 포인트는 한국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에 포장해 이용 불가하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악화될 수 있겠죠. 근데 지지난주도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전망했잖아요. 그대로 진행이 됐고, 이게 전 세계 지표를 같이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만 하락했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겠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임하셨습니다. 고노다로 이런 사람들이 후임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강경한 인사 임명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미중의 G2 간 갈등 격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 군사 훈련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게 상황 악화라면서 비난했답니다.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인도의 투자를 잠정 중단했다네요. 인도의 폐쇄적 조치입니다. 미국하고도 지금 약간 안 좋죠.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이슈를 보면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애국 테마주가 상승했어요. 모나미 신성통상 같은 것들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봤죠. 이 뭐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뭐 이유는 뭐 다양해요. 뭐 아까 말했듯이 고노다로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후임이 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세질 거다. 또는 정권 초반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인 한국 때리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슈로 모나미 신성통상의 매수세가 들어갔는데요. 상승한 건 상승한 겁니다. 뭐 반납하고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한일 관계가 회복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찬물을 끼얹겠네요.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보시고요. 시장 조성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병아리 눈물만큼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시장 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걔네들 때문인데 금융위가 이게 16년에 도입했어요. 보면 뭐 신한투자, 한국투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13개 증권사가 이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조성자라는 역할은 굉장히 고마운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인데 금융위가 16년에 도입한 뒤에 처음으로 감사를 한답니다. 처음으로. 저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예, 금융위에 계신 분들은 나름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4년째 안 들여다봤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는. 전반적인 공매도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까지 계속 달릴 것 같아요. 공매도 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하겠죠. 무차익 공매도 사건이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 아시죠? 그 당사자가 항소심을 걸었답니다. 이거 참 놀랬네. 이 사람 아시죠? 그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이 한 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의 한 2만 배 넘게 들어온 거죠. 그거를 시장가로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들였다고 하는데 의미 없죠. 예. 의미 없죠. 항소심에서 지금 패소했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서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에 지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존슨앤존슨이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애기가 심심한 거 봅니다. 예, 지금 확진자 수는 글로벌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8월 3주차부터 지금 누적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8월 4주차, 5주차에 신규 확진자는 줄었습니다. 이거를 집중해야 돼요. 누적 확진자 상승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2차 확산은 계속 운운하는데 정말 진짜 글로벌 락다운이 발생할 만한 확산이 아니고 이런 그 지역적인 확산이면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개발 여부나 치료제 개발 여부, 방역 관련 물품 개발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종목들이겠죠. 이 일상 방역이 가능해지는 물품이 나오면 만약에 마스크가 정말 안 불편하고 스마트 마스크 같은 것들이 잘 나오거나 그 문 앞에서 내 온몸에 있는 균들이 살균되는 제품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에만 집중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판 뉴딜 컨택트 관련주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언택트는 비중 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중에 보여드렸듯이 그 한국 사이버 결제를 팔고 있고요. 또 시간에도 팔았습니다. 시간에 팔고, 그리고 하나 또 판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코롱 생명과학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그 시간에 악재 떴더라고. 저는 운이 좋습니다. 그 언택트는 비중을 계속 축소할 거예요.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 작전주가 큰 폭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가 분명히 분수령이었을 겁니다. 작전주는. 왜냐하면 작전주들의 그 고공 상승은 밸류에이션 전문가들한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작전주들의 움직임 또는 새로운 작전주가 창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볼 예정이에요.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한번 볼 예정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음 주부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악재를 내보내서 큰 폭의 하락을 시키고 매집을 한다거나, 또는 그 상승 중인 종목들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물량을 매집해서 추가 상승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언택트 관련주가 이거 아리까리해졌어요. 근데 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외신입니다. 그 이제 미국에 또 일이 발생했죠. 그 흑인 분인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죠. 총살이란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총살이 아니고 그 진압을 하기 위해 총을 사용했죠. 일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비는데 이거에 대한 또 이슈가 많아요. 바람잘 날이 없네요. 아무튼 그렇고, 중국의 그 새로운 규정 때문에 틱톡을 팔 때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러면 틱톡 M&A에 약간은 좀 잡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SBI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에 새로운 상품을 런칭했답니다. 그 한국에도 SBI 그 인베스트먼트인가 뭐였지? SBI 그 약간 있는데 그 계속 하락하던 거 최근에 상승하죠. 예, 그거 제가 매수 못했어요. 아쉽네. 하웨이가 클라우드에 포커싱하고 있답니다. 얘들 안 하는 게 없네. 인디아가 하루 확진자가 글로벌 레코드 갱신했답니다.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도에. 자, 내신입니다. 마스크 싫다. 독일 마스크 반대 집회에 3만 명이 몰렸답니다. 예, 확실히 참 지금 마스크에 대안이 없어요, 사실. 두 번째, 예금 부동산에서 눈 떼고 전체 자산 절반은 주식 사라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댓글을 보면요, 댓글 공감 순으로 넣습니다. 첫 번째, 주식 사라고 계속 저런 이유가 뭘까나? 전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사실 미국처럼 주식을 연금처럼 생각해서 장투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타 위주의 주식 거래가 횡행하고 회사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3번 미쳤나? 4번 얘가 이게 아닌데. 예. 책임질 거유? 5번째, 주식은 도박이다. 안 하면 본전은 하는 것이다. 이상 15년차 주식쟁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주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지만 코스피 지수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주식의 상승률이 부동산보다 큽니다.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주식이 최고인 것 같거든요. 재테크에서. 예, 아무튼 예, 전국민 거지 만들기. 미국처럼 다들 말씀은 오랜 버핏인데 되게 신기합니다. 미쳤나? 예, 얘도 선동질이야. 주식은 도박이다. 15년차 주식쟁이님께서 안 하면 본전한다라고 하신 분이 15년 동안이나 왜 주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난 삼성전자만 팬다. 한 달 동안 팔아제낀 연기금의 속내는, 예, 연기금도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파는 거죠. 더군다나 국내 주식의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얘들 계속.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팔 수가 없겠죠. 근데 판 게 6천억이에요. 6천억이면 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하면. 아무튼 뭐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좋을 겁니다. 확실하게. 바이오리더스 450억 유상증자 최대 주주 지분 희석 괜찮나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바이오 리더스란 종목에 기사가 난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이뉴스 24의 김종선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바이오 리더스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재입니다. 악재. 주주 배정 하는 애들은 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자기가 발로 뛰어가지고 삼자 배정을 해야지 주주한테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너네 안 사면 니네 주식가치 떨어져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아무튼 웃긴 놈들인데 이 바이오 리더스가 최근에 상승을 못했어요. 이게 뭐하는 애들이지 얘들? 아, 이름 바꾼 애들인데 원래 뭐였던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를 굳이 내는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최대 주주의 취약한 지분율이 부각되고 있답니다. 부각 안 됐는데요. 이 종목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부각시키고 싶어 안 달라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종목 지켜보시죠. 공매도 금지는 주가 상승 전문가들 글쎄 전문가는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원배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헬스케어 등 일부 업종 및 중소형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시장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미치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사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해서 상승했다고 한들 그게 100% 맞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로 일부 종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진짜 의미 없는 얘기죠. 무슨 인사이트가 있나요, 여기에?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보시면 지금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살짝 좋아지네.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안 좋게 여기 있네.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살짝 안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전후로는 증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은 좋아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증시는 좋을 거다. 국내의 주요 이벤트는 딴 건 필요 없고요. 2021년 예산안이 나오는데 전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때 무슨 예산이 편성되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투자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그 테슬라에 대한 일정과 유럽 종량 호케이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입니다. 이번에 다 업데이트 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유로스톡스랑 상하이 컴포짓,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를 넣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지금 3주째 상승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유로스톡스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정 한 번 없어요. 상해도 조정이 한번 크게 있었지만 이거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이죠. 또는 급상승에 대한 그 하락인데요. 한국 증시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글로벌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지금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슈가 발생해서 지금 조정을 보인 거예요. 지금 전 글로벌은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 확산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잠정적인 결론과 가설을 세우고 접근한 거고 현재까지는 그게 맞았죠. 그래서 전 코스닥 레버리지를 들어가서 큰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뭐가 이상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뭐 추세는 다 좋습니다. 추세는 좋기 때문에 딱히 왈가왈부할 건 없고요. 다우존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때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져 가지고 계속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한국 증시 흐름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주말 내내 준비를 해도 안 되네요. 코스피 코스닥으로 분리해서 볼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코스피만 봤죠. 코스피만 봤는데 코스피 코스닥을 분리해서 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해제가 연장됨으로써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세하게 보기 위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준비할 자료가 많습니다. 다운받아야 되는 데이터도 많고 이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하나 다운받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치를 받으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몇 시간 동안 했는 게
공매도 데이터 다운받는 거였습니다. 이 망할 KRX 공매도 포털이 스피드는 더럽게 느려요. 더럽게 느리고 다운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너무 짧습니다. 이건 제 불평불만한 거고요. 예. 한마디로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완성하겠다. 날아간 게 이렇게 타격이 크네요. 네, 이것도 한목에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장들은 다 아실 거니까 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뭐 완벽히 맞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인 신흥국 증시랑 그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WTI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을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원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깐 상승했고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이 상승하다 조정을 보였는데 여기서 상승하다가 아마 20일 평균, 20주 평균에서 수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증시에 계속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겠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2라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아직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 지표의 반등이 미미해요. 근데 중국은 조기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G2 간 격차가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좋겠네 이게 아니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틱톡부터 시작해서 화웨이를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쟤네 제동을 걸지 않으면 곧바로 턱밑까지 추격할 거예요. 전 제일 걱정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요. 예. 그게 제일 걱정이고 뭐 걱정이니까. BDI는 계속 반등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DXI가 중요한데요. 이 디램 익스체인지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죠. SK하이닉스는 제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7만 초반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단타 친다고 자금을 융통하지 못했어요. 아쉽긴 하네요. 디램 익스체인지는 아마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낸드를 추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보려면 낸드 플래시를 봐야 됩니다. 디램이 아니고. 낸드 플래시를 보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128기가고요. 64기가, 32기가인데 지금 낸드 플래시도 반등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가격에 대한 압박은 없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원 통화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협의 통화도 상승했고 한국의 협의 통화도 상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발행되고 있고 협의 통화, 광의 통화가 아니고 협의 통화는 그 약간 유동적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뭔가 투자에 이용한다거나 투자를 뺀다거나 그러니까 장기예금 같은 걸 빼고 장기예금 포함하면 광의 통화인 거예요. 협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증시 주변 자금으로 유입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돈이 통장에 있거나 내 주머니에 있으면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권 수익률 동향인데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고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리먼 때도 상승하다가 조정 보이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그 긴축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긴축을 한다고 해서 쭉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이번에 상승하고 있죠. 테드 스프레드는 지금 현재 안정권입니다. 예, 안정권이에요. 안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만 쓰고요. 채권 수익률은 지금 계속 그 제로대로 떨어져서 지금 10년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미는 없다고 보고 10년물과 3개월물, 10년물과 2년물의 이 스프레드 차이도 지금 현재는 안정권입니다. 이게 갑자기 폭락해 버린다거나 10년물이 더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YCC, Yield Curve Control을 연준이 아직은 뜨뜨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AIT, 그 물가 상승률 평균으로 평균 물가 상승률 그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6가지를 알아봤고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방송하지 않고 투자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데일리 영상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보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해야겠죠. 예. 사실 한 명이 고생해서 한 4,000명, 5,000명이 편하게 보면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공부하는 겸해서 하는 건데 안 하고 준비하니까 굉장히 짧게 끝나긴 하더라고요.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잠도 많이 잘 수 있고 뭐 그렇긴 하네요. 예, 많은 생각을 가졌던 한 주였습니다. 뭐 리프레시 잘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회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타는 거의 못할 것 같고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단타만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